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피어나는 경기 부양 한계론. 저성장, 늘어나는 가계부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8주년 특집 투자의 미래.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라. 투자의 명인을 만나 진정한 투자 가치의 팁을 얻는다. 개국 8주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투자의 미래. 오늘 아주 또 중요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치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이분의 말이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와닿았는지 모르겠다. 자, 왜 주식시장에는 많은 슈퍼개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압구정 미꾸라지, 목포새말락지. 그런데 이분의 닉네임은 더 정감이 와닿습니다. 주식농부 스마트인컴의 박영국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아니 그동안 TV에 많이 출연도 안 하시고 상당히 원조격의 슈퍼개미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개국 특집으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경제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뭐 감회가 어떠세요? 뭐 정말 오랜만에 지금 MTN에 지금 한 2, 3년 만에 이렇게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뵙고 싶었어요. 뭐 이제 어찌됐든 뭐 저도 이 28년 전에 네. 이 자본시장과 인연이 돼서 네. 지금껏 이렇게 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그 뉴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성장, 네, 저금리 네. 시대, 불확실성 시대에서 이제 기업만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네. 그런 제 철학을 이렇게 뭐 전파하고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네.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28년 전에 자본시장과 인연이 돼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네. 증권시장에서는 거의 역사적이신 분이시죠? 네, 뭐 말만한 분들은 워낙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사전에 살짝 조사를 해본 결과 첫 번째 키워드를 같이 보여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주식 농부가 궁금하다. 그 궁금증을 먼저 파헤쳐 볼 텐데요. 박영웅의 주식 인생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짜잔. 지점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증권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대표로서 나오신 거죠. 네. 어떻게 계기가 되었나요? 저는 이제 그 증권시장에 입문은 1988년도에 네. 그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증권부석사 시험에 이제 합격하면서부터 네. 뭐 이제 현대투자연구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대신증권 그리고 이제 국제투자자문 교보증권에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하다가 2000년도에 이제 독립을 해서 네. 삼성증권에 이제 투자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이렇게 하다가 네. 9.11 테러를 네. 맞고서 그때 제가 그 자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그 투자회사와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인컴의 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리 사전에 이렇게 본 결과 9.11 테러가 굉장히 대표님께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계기가 돼서 아무튼 다시 이렇게 독립을 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잠깐 언급을 하자면 고려개발 투자?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빵 터지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97년도, 8년도에 교보증권 이제 압구정 지점장을 하면서 네네. 뭐 이제 지수가 그때 당시에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네. 그 이 고객 관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산도 이렇게 그 잃게 되고 네. 또 이제 저 개인도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이제 집까지 이렇게
팔고서 깡통계도 직접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몇 네. 개 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네요. 그런 상황 경험을 했고 네. 그때 이제 주식 투자였던 본질을 깨닫고 주식 투자는 이게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네. 좋은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인생을 배우고 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 네. 제가 그 2000년도에 이제 그 프리랜서로 이렇게 그 영업을 하는데 네. 또 다시 그 9.11 테러가 발생이 돼서 주가가 이제 크게 빠졌죠. 그때 이제 제가 그 소통하고 동행했던 그런 네.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팔아달라고 했을 때 아우성이었죠. 제가 그런 것들을 네. 안고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고려개발 포함해서 네. 이제 뭐 보령제약, 넥상스코리아 뭐 정말 작지만 유명한 강한 일하시죠.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사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잠수를 탔는데 그런 네. 기업들이 뭐 두세 배 올라가지고 그렇군요. 그 오늘이 있게 된 어떤 네. 그 전초 기지가 됐다고 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되었네요. 네. 그때 뭐 집도 파시고 많은 인생 공부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가치에 투자를 해서 몇 년 뒤에 정말 크게 수익을 거두신 경험으로 여러 첫 번째 키워드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달라고 아우성을 할 때 오히려 가치에 투자자 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건데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 얘기를 하면 수익률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무려 평균이에요. 이건 한 50%. 네. 일단 뭐 운이 좋았다. 아, 2013년도까지는 네. 실제로 뭐 정말 50% 이상의 이렇게 수익률을 냈는데 작년에는 정말 그 8월 20일 날 저와 관련된 그 루머가 시장에 돌면서 네. 뭐 일부 이제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 굉장히 그 고평가된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빠져가지고 지금은 뭐 굉장히 그 수익률이 네. 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제가 뭐 이제 그 기업에 투자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네, 내가 네. 팔았다고 해서 기업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예, 내가 제가 되게 중요할 것 샀으니까 같다는. 뭐 네. 이렇게 따라 사는 네.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 제가 이제 50% 수익을 이게 내게 된 배경은 네. 결국은 이제 어려울 때 네. 그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이렇게 거둔 것이고 지금도 그런 얘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으려면 자신만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박영욱 대표님이 가진 자산이 아니었나 싶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른바 농심투자법. 네. 저는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농심이라는 주식으로 대박이 나셨나? 근데 그게 아니고. 왜? 네, 농심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셨었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주식 농부로 일단 예. 우리가 다 이제 역사적인 존재로 알고 있잖아요. 네. 주식 농부만의 투자법은 어떤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삶이 지속되는 동안 기업의 활동은 꾸준하게 일어난다.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가 투자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 매매에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예. 생각해도 굉장히 발상이 네. 됐네요. 이제 우리가 사는 한 기업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네. 항상 그 위기 때마다 그러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성장하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 그러한 어떤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의 이제 주식농부가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께서 매일 되게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농부에게 묻는다. 다음 주제에서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 함께 보시죠.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수익도 같이 공유하는 게 가꾸듯이 수확하듯이 주식 투자를 하자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자, 오늘 몇 가지 추려온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나오신다는 예고를 한 이후에 네. 질문들이 수백 가지가 쏟아져 나와서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고르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 나이가 불혹입니다. 주식 투자가 늦었을까요? 노후 준비를 주식 투자를 본격 시작해 보려고 한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아니, 이게 불혹이 웬 말이에요. 50, 60, 70 이런 노후 자금으로 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절대 뭐 불혹 투자 늦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이제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은데 네. 그런데 그 올바른 투자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 투자를 40 이후에 네.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40 이전까지는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그 일해서 이 세상의 이치나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고 투자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제 불혹 투자를 권하냐면은 네. 이 불혹의 나이가 되면은 그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이 깨달을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0세 시대죠. 그 40살 이전까지는 네. 좀 노력해서 네. 그 임금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 소득을 통해서 이 성과를 얻는데 이게 노력을 하고 40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불혹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예, 그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뭐 임금이나 그런 거를 받고 부를 축적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만 이럴수록 좋다. 그것은 또 어떤 얘기예요? 주식 투자가 정말 예. 뭐 어렸을 때부터 해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식 투자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직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전업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올바른 투자관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이 40까지는 네. 자기의 그 임금 소득이나 자기의 사업 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도 투자해도 늦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네.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주식 투자자 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주식 농부 박영욱 대표님 같이 투자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HTS를 바라보고 내 종목은 왜 안 오르나. 아이고 벌써 1% 떨어졌네. 매일매일 매매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글쎄요. 어떠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정말 짧게 매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절대 뭐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이제 투자자 중에는 이 뭐 매일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매매하는 스캘퍼가 있고 네. 또 뭐 데이 트레이더 또 단기 트레이더 이런 모든 부분들도 그 이 투자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그 이 황금 들녘이나 이 농촌의 그 풍요로운 과정을 들녘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먼 데서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그 농부들의 그 힘없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뭐 스캘프라든가 단기 트레이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그 투자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전문가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기업을 뭐 하루에도 수없이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 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네. 그 가치 있는 그런 기업에 길게 투자해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길게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짧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절대. 근데 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긴 호흡을 하는 거를 권유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 3개월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3%만 빠져도 안절부절 못 하거든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네. 믿음, 그 확실한 신뢰를 네. 갖고 있지 않으면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보고 이러면은 그 불안한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팩트를 정확히 보고 그 기업의
그 미래 가치 이런 네.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같이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또 박스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박스권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또 돌아오는 박스피. 너무나 지겹고 이제 지긋지긋한데요. 주식농부 박영호 대표님,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나요? 답 주세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만 투자를 합니다. 우리 국내 기업에도 네. 정말 그 훌륭한 저평가된 그 가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거의 한 5, 6년 동안 1900포인트에서 그 2100포인트에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투자자로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요인이 그 발생되는 요인은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이 좀 이렇게 미흡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투자 문화가 네. 그 성숙이 안 됐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관 투자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그 미래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에 이 엑시트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로 네. 이 평가 기준을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ETF 펀드 중심으로 이렇게 네. 그 투자를 하는 것은 그 투자의 본질, 기관 투자로 역할을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성과를 네. 공유하는 게 투자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ETF 중심으로 지수 중심으로 네. 이렇게 쉽게 사고 팔고 하는 행위로 이렇게 인식하고 시장이 흘러가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칼럼을 이렇게 쓰고 네. 있습니다. 아유, 네. 자본시장과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그 공유 시스템이 기업제도와 그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이 기업과 네.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네. 역사적으로 250년 역사를 놓고 볼 때 그 거의 그 81% 정도의 그 노동력을 창출하고 90% 정도의 그 부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에도 약 한 2,000개 기업이 네. 1,500조의 자산을 가지고 한 1,600조 정도의 그 GDP를 생산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네네. 그 성과를 공유하느냐. 네. 작년에 그 배당금만 하더라도 21조 정도 이렇게 네. 배당 중에서 약 한 38%, 8조 정도를 이제 그 외국인이 이렇게 수령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안타깝네요. 나머지 네. 우리 기업인들이 네. 뭐 한 30% 이상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네. 이 우리 그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 성과를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공유하지 할 텐데. 못하고 네.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뭐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부의 어떤 그 양극화 문제는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네. 문제가 이 우리나라의 이 자본시장의 어떤 박스피 문화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런 문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현재 지금 증시 시장이 너무 지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도 네. 조금 좀 비판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런 성과에 대해서 다 같이 뭐 외국인들만 그것만 공유해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같이 그런 성과를 네. 좀 공유해 나가는 기업 문화가 장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져보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MTN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투자의 미래 주식농부 박영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개인들이요, 이것만은 기억하라. 굉장히 지금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 주제에 대해서요. 그 주식 투자는 결국 성공한다는 게 네.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그 능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세상의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네. 뭐 통찰력, 해안, 또 그다음에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좋은 기업이 선정이 됐으면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려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업과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그 기업이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해보는 네. 해본다든가 소통하자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아니면 경쟁업체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네.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누구나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 보면은 정말 그 전쟁이 나도 정말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네.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들 수가 네. 있는 것이고 그 기업에 그런 믿음을 갖는 것까지도 힘들겠네요. 쉽지 않은 일이네요. 쉽지 않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좋지 않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은 그쵸. 섣불리 알고 네. 이렇게 투자에 접했다가 정말 그 평생 모아놓은 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잃어버리고 정말 이 노후가 막막한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 그럴 그래서 수 지금은 있죠. 제가 이제 네.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그 회사 사장과 네. 그 회사의 그 미래를 얘기할 수 정도. 그리고 그 전쟁이 나도 정말 그 기업에 투자해 줄 네, 수 네.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야만이 이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간접 투자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돼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객 자산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네. 이렇게 자산을 불려주는 회사가 많지 않은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주식 투자의 그 5단계로 소개를 해 주신다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그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그 주식 투자는 정보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식사 자리나 네. 뭐 술자리나 아니면 동호인 모임이나 이런 쪽에서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시기심에 질투심에 본인도 이렇게 하지만은 네. 그런 어떤 정보 매매를 통해서는 그 주식 투자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고 네. 이게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보 매매가 최고의 네. 그 투자의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트 매매, 주가와 거래량의 그 이 추이를 보고 이 주가를 이렇게 분석해서 하는 매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정량적 분석. 네.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든가 또 PBR, 주가 자산 비율이라든가 ROI 정도의 그 가치 투자, 정량적 그 지표를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단계가 3단계고 네.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미래의 어떤 그 트렌드를 네. 보고 투자하는 단계. 그리고 가장 그 높은 단계가 저는 위로 사업 올라가서 단계라고 고차원 이렇게 봅니다. 단계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네, 네. 뭐 워렌 버핏, 한국의 부자는 뭐 이건희 회장이나 그 정몽구 회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기업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최고의 그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1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정보를 몰라서 돈을 못 먹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이기 때문이죠. 예, 예.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봤더니 예. 지식이나 정보가 투자 수익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네. 그 증거가 증권사 직원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3-4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네. 자, 인식하셨습니다. 네, 뭐 더 부연 설명해 네, 주실 거 예, 없으세요? 예. 그 관련해서? 네. 그 일단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자 자체를 이렇게 네. 사고팔고 하는 또 뭔가 이렇게 뭐 정보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투자에 대한 기준, 가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농심투자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동안 기업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네. 그러한 기업의 투자에서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정보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뭐 일하는 네. 모든 것들이 그 기업에서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이 응원하고 또 잘못되면은 견제하고 감시해서 그 기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네. 해서 그 이렇게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네. 그 일가일사 운동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일가족 일기업 갖기 운동. 네, 그래서 네. 밥상머리에서 정말 부부지간에 네. 아니면 자식과 함께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네. 활력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좋네요. 이 정보만이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증권사 직원들은 두세 배 올릴 수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직장인이다. 라는 의견을 저 되게 재밌게 네. 읽었는데요. 네. 그 저서에서요. 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식농부 박영우 대표님을 모시고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겠죠. 지금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주식이 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네, 주식시장에는 많은 그런 역사적인 존재가 계시지만 주식 농부로 유명한 박영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뭐 안랩, 산천리 자전거, 뭐 그러게봐 투자 뭐 대박이 나셨지만 지금은 어떤 것에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저희에게 좀 귀뜸을 해주시면 참 좋겠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워낙 이렇게 그 저를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그 뭐 제가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은 돈들이 추가로 이렇게 투자되면서 지금까지 이 투자자로서 책무가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게 저의 그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5, 60개 기업에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지갑을 열 것이냐. 지갑을 열 것이다. 예. 무언가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게 돈을 벌 것인가. 지속 가능한. 예.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고민을 한 결과.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네. 과거의 10년, 5년 전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굉장히 이 크게 발전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의점으로 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은 이제 저성장 시대, 네. 저금리 시대 이런 시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우리 생활 속에서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주는 그런 회사들의 가치 평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카지노 업체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주식농부가 업체. 말한다. 이 주식이 답이다. 파라다이스나 네. GK에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런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나 이제 GK 같은 카지노주도 과거에는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 VIP 중심으로 이렇게 영업을 해왔는데 지금은 국내 내장객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도 많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영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내년 4월 달에 영종도의 10만 평 부지에 호텔,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과 더불어 가지고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 환경이 좋아져서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면은 거의 50% 정도는 이게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에서 한 4, 5% 정도 이렇게 배당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하신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활 밀착, 이 배당 쪽 관심 높인다라는 것에 또 같이 일목상통되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생활 밀착형 기업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우리의 그 문화도 이제 가족 중심으로 뭐 캠핑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그 성장을 좀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뭐 부탄가스를 만드는 뭐 이렇게 태양이나 대륙제강 같은 경우를 최근에 네. 좀 이렇게 편입을 했고 또 최근에 뭐 여행주, 자전거주 뭐 이런 관련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작년에 그 파리 협약이 있었죠.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환경이나 환경 쪽에도 예, 미세먼지 지금도 쪽 관심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런 기업들 환경 관련 업체 그리고 그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업계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막 5, 60개 기업에 지금 투자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이런 기업 외에도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배당을 꾸준히 이렇게 해가는 그런 작지만 강한 그 1등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뭐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 이제 네. 그 소개를 해주시면요. 곤란한데 이거는 뭐 이제 그 저성장 저금리 시대 이제 생활 밀착형 기업 배당주 네. 관심인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1등 가는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대한항공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 SK텔레콤 이런 기업만이 1등 기업이 아니라 네. 정말 그 제가 투자한 기업의 그 고려제강이라든가 케이블 업체 1등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 또 피혁업체의 또 삼양통상 같은 회사들 그리고 그 뭐 이 디자인 시대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 업계 그 인테리어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이 리모델링 사업이 네. 확장되면서 국보 디자인이라든가 국보 디자인. 뭐 네. 이외에도 그 1등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아니면 뭐 요즘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 창업 투자 회사들 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회사 성장과 함께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1등 기업이 아니고 진정한 1등 기업. 그들은 알고 보니까 배당도 지속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라는 건데 그거를 찾아내는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이렇게 실패하는 네. 요인은 그 지금 여러 가지 제4차 산업혁명하고 이러면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확실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리 주변에 생활 밀착형 기업 중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IT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쪽에다 이렇게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그 이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평가가 좀 잘못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네. 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2000년도에 그 IT 버블이 있으면서도 그 성공한 기업들이 많지 않았고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전기차 시대와 관련해서 그 2차 전지에 관한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제 강연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 이런 쪽에 네. 그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환경과 전기차 관련해서도 네.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께서는 보고 계신 건데 네. 살아남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이제 있을까요? 환경 관련 뭐 이런 네. 기업에서는 그 울산에 그 저 거처를 두고 있는 코엔텍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이 시아공단에 그 거처를 두고 있는 그 KGTX 그리고 그 이 여수공단에 있는 그 YN텍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그 산업과 함께 꾸준히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이익을 내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그 우리나라 그 LG화학이라든가 네, 삼성 LG화학, SDI 삼성 SDI. 그리고 이제 그 이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그 장비를 수출하는 네. 그 최근에 그 코센이라는 회사, 코센이요? 예, ETH라는 그 장외 주식을
60% 이렇게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도 나오네요. 지금 종목들. 그러니까 일단 업황 쪽을 환경과 전기차를 다음 시대까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유망하게 보신다라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현금으로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 지속될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우리 이제 항공우주라든가, 네. 그 다음에 KT 스카이라이프라든가, KT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동아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창투업계 1위인 스틱 창투를 가지고 있는 DPC라든가, 국보 디자인, 가비아 등, 네.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낚시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종목까지 이렇게 자꾸 너무 물으니까 좀 곤란하시진 않으시죠? 네, 좀 곤란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빨리 얘기를 간 것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판단은 투자자들이 그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시각으로 이런 기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는 것이고, 판단은 또 여러분과 투자자들과 저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개국 특집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또 기회가 되면 예. 방송에 출연할 의사는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는 농사를 짓듯이 해야 한다는 투자 철학을 갖고 엄청난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그의 투자 철학이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오늘 든든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마트인컴 박영옥 대표이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림의 마켓클로저 오늘 개국 특집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과 든든한 시간 가졌으니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